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어른들의 교육방송 평생교육의 전당 3프로TV의 백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현대사회는 무슨 시대입니까? 안 기자님. 질문이 이상하죠, 그죠? 네. 무슨 시대일까요? 스피드 시대? 뭐 자기 피하는 시대? 현대사회는 3%의 시대인가? 아니 그건 아니죠. 백브리핑의 시대라면 시대겠지. 네, 네. 마이카 시대입니다. 마이카 시대. 마이카. 네. 진짜 개개인이 차 한 대씩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자동차 보험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동차 보험은 그냥 뭐 들면 되는 거지 뭐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뭐 지금부터 안 보셔도 되는데 지금 예를 들면 30살이신 분이 지금 만약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네. 적어도 자동차 보험을 앞으로 50번은 가입하셔야 될 겁니다. 80세까지라고 하더라도. 네. 자동차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는 게 좋은지 아. 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이것저것 고려해야 될 것들, 고민해야 될 것들, 하면 안 되는 것들, 해야 할 것들 이걸 모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아니에요. 할 정도로? 이 정도 얘기 설명하고 나니까 이걸 유료로 팔았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잠깐 스쳐 지나갑니다만 네.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섭외했으니까 그리고 자동차 보험은 조만간 또 네. 연휴니까 네. 설날 연휴에 시골에 내려가시는 분들도 많고 운전해서 그리고 가서 음. 다른 차로 운전하는 분. 그렇죠. 살다 보면 자기가 다른 차 운전할 때도 있고 또 렌트카 하는 경우도 많고. 빌리려면 렌트카는 하루에 저희가 굉장히 싸게 하루에 네. 18,000원입니다. 야 싸다. 빌려주세요. 네. 그런데 보험료가 하루에 37,000원입니다. 이러면 네. 보험 가입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보험 가입하는 아주 싸게 가입하는 방법도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여튼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는 요거는 딱 녹화해서 모든 걸 알려주시겠다. 예, 자동차를 팔 때 끼워서 딱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아주 나오실 때마다 홈런을 제대로 치시는 김현우 소장님 잠시 후에 나오시니까 만나뵙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행복자산 오늘 채팅창 참. 오늘 채팅창이 분위기 안 좋네요. 예. 네. 뭐 가만히 계십시오도 나오고 뭐. 예. 오스템 임플란트의 시가총액 순위가 확 올라갔다고 그런 얘기도 다 나오고. 떨어져서. 네. 자,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 우리 잠깐 잊어버리고 예. 자동차 보험 이야기 좀 들어봅시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김선상입니다. 이야. 오늘 금요일 같지만 목요일입니다. 예. 네. 네. 그래도 연휴가 있으니까 조금만 버티시고. 오늘 내일만 버티면 되네. 네. 시장도 오늘 내일만 버티면 그럼 되네. 지긋지긋한 시장 안 봐도 됩니다. 네. 아, 정말 그냥 좀 쉬어야죠, 사람이. 그냥 내일부터 연휴였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요. 시장 안 열리면. 그냥 확 닫아버렸으면 좋겠어. 그냥. 알겠습니다. 오늘도 뭐 네. 자동차 보험 네. 제가 뭐 그냥 심 좋아서 도입은 했습니다만 단언컨대 네. 여기 아니면 못 보실 컨텐츠입니다. 오늘도. 너무 파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진짜로 못 봅니다. 그러다 실망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부담도 커요. 계속 지금 홈런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진짜 홈런이 아닌데도 그러셔서 또 부담도 되고 네. 또 이 되게 여기니까 또 네. 특별한 걸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다 보니 또 뭘 할까 뻔한 주제 같지만 사실 똑같은 자동차 보험 이 내용도 어디에서든 들어보신 적이 없는 그리고 알면 무조건 돈이 되는 무조건 돈이 되니까 이건 확정 수익입니다. 확정 수익을 보장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예. 이제 뭐 연휴잖아요. 아까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휴에 자동차를 가지고 내려가시는 분들 어디론가 이동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내 차를 나만 운전할 수도 있지만 뭐 딴 사람이 운전할 수도 있잖아요. 예. 보험 보험 가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네. 그러려면 이제 미리 이미 운전자를 하나 추가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려면 또 빨리빨리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게 원래 오늘 가입하면 오늘 밤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럼 아예 얘기 먼저 해주세요. 네네.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시골 내려가서 예. 그 동네에 있는 차를 몰아야 돼요. 근데 부모님 댁에 내 차를 몰 수도 있고 렌트카를 쓸 수도 있고. 네네네네. 뭐 차 빌리는 거야 가능하죠. 그렇죠. 그런데 보험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좀 복잡한 그것부터 건데. 알려주세요. 네. 네. 중요한 것부터 알려달라고 하시니까. 예. 자, 여러분들 남의 차를 운전하게 되면 사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차주가 모든 걸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친구야, 네 차 좋은 거 뽑았네. 내가 네 차 좀 운전하자. 혹은 이 친구가 같이 술 먹다가 얘만 술 먹고 나는 술 안 먹고 지가 자기 차 좀 운전해서 여기 좀 가재요. 5km밖에 안 되니까 가자. 운전 좀 해줘라. 라고 했을 때 보험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사고가 났다. 네. 그러면 차주 책임입니다. 차주. 네. 운전한 사람 책임이 네, 아니고. 그 친구가 람보르기니를 뽑았어요. 제가 운전을 했네요. 뭔가 들이받아서 망가뜨렸어. 사람을 다치게 했어. 예. 라고 한다면 그 책임은 차주가 져야 돼요. 맡기면 안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면.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를 빌려주는 것 자체가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라고 생각하고 빌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예. 친구가 몰거나 남이 몰았는데도 네. 대리운전. 대리운전은 또 다른 얘기예요. 대리운전은 도난 차량은 도난 차량이요? 네. 도난 차량을 제가 운전했다? 아니 내 차인데 도난 당했다. 예. 그런데 훔쳐간 사람이 사고를 냈다. 내가 가입한 자동차잖아요. 예. 내가 가입한 내 자동차가 있잖아요. 그리고 네. 그게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이 있잖아요. 네. 예. 일단 의무적인 부분은 내 자동차 보험에서 다 해주고, 차주니까. 예, 그쵸. 차주 책임이니까. 구상을 청구하겠죠. 그러면 아. 제가 뭐 도난에 어떤 일조를 했다면 그럼 자동차 보험은 내가 내 차를 운전하는 게 아니라 내 차를 남이 운전해도 내 자동차 보험이 워킹한다는 거군요. 워킹은 하는데 그게 워킹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완벽하게 되게 하려면 이걸 알아야지 제대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거고, 네. 그걸 모르고 그냥 이전처럼 똑같이 해주세요라고 그냥 싼 게 예. 좋은 거네 해가지고 했다가는 그런 네. 구멍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랬다가 이제 남의 차 운전하면 폐가망신할 수도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차근차근 알아보죠. 차근차근. 네. 네. 일단은 우리가 자동차 보험이 좀 복잡하긴 한데 매번 그냥 가입은 하잖아요. 그래서 알고는 있는데 뭐라는 건 알고 있는데 뚜렷하게 아시는 건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보험이 있고 종합보험이 있고 요 두 가지부터 일단 갈라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 책임보험이라고 부르는 의무보험과 그다음에 종합보험이라고 부르는 흔히 자차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 요거부터 이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면 의무보험, 책임보험은 말 그대로 네. 의무입니다. 가입을 안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과태료도 물어야 되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요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대인배상은 사람을 상대로 사고 났을 때 이 사람한테 얼마까지 보장을 해줄 것이냐. 예. 사망을 했을 때 최대 1억 5천까지. 최대 1억 5천이에요. 사망을 했을 때 최소 2천만 원에서 최대 1억 5천까지 지급이 됩니다. 똑같은 사람을 치더라도 이 사람의 뭐 수익 상실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20대 젊은이를 친 것과 뭐 80대 노인을 친 것과 좀 다르게 그렇게 매겨지는 것처럼 최소 2천에서 1억 5천까지만 지급이 되고, 예. 부상을 입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거에 한도가 있고요. 대물배상은 최대 2천만 원, 최소 2천만 원까지 가입하는 게 요게 의무입니다. 네. 왜 이걸 가입해 놓느냐? 이게 왜 의무냐? 내가 차를 몰다가 누군가 다치게 했을 때 그 사람의 어떤 피해는 최소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에서 요거를 가입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고. 내가 재산이 없더라도. 그렇죠. 우리 주택화재 보험 같은 그런 거죠. 예. 네가 재산이 없어도 일단 물어줘. 근데 크게 손해가 발생을 할 가능성이 높으니 그런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서 그 손해를 메꿔라 예. 라는 의미에서 의무보험이라는 걸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종합보험은 뭐냐? 여기에서 이제 확장된 거예요. 플러스 얘는 진짜 기본적인 어떤 기본적인 옵션이라고 한다면 얘는 이제 종합보험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대인배상 2가 들어가면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무한으로 보장을 해줘요. 무한대. 그러니까 네. 사람을 사망하게 했거나 아니면 크게 다치게 했을 때 이 사람이 뭐 소득이 높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더 많은 부분을 책임을 져줘야 될 거고,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면 그 더 많은 부분 혹은 뭐 위자료나 이런 것들도 더 크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1억 5천을 넘어갈 수 있는데 그 초과되는 부분을 보장을 해주는 게 대인배상 2. 그다음에 대물배상은 요즘에 이것들 이제 잘 들어놓으셔야죠. 물건이 망가진 건데 그 물건이 요즘에는 대부분 자동차겠죠. 차대 차기리 사고가 많이 나니까. 예. 근데 그 물건이 비싼 차인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요즘 고가의 자동차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1, 2억 가지고 안 되니까 요즘엔 한 10억까지도 가입을 합니다. 근데 10억 대물배상을 가입을 하더라도 보험료가 1억 정도 가입하는 거하고 얼마 차이 날 것 같으세요? 10억까지 배상해 주는 거하고 네, 10억까지 배상해 주는 거하고 1억까지 배상해 주는 거하고 보험료 차이 5천 원. 또 안 나요. 또 안 나요? 2, 300원 정도 납니다. 2, 300원 정도 들어야 되겠네. 네. 그러니까 그런데 1억에서 2천만 원은 또 차이가 커요.
이건 만 얼마씩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2천만 원에서 만 원까지 올라가는 2천만 원에서 1억까지 올라가는 이 구간은 비싼데 네. 1억에서 10억까지 가는 구 구간은 안 비싸요. 희한하게도 안 웬만한 비싸요. 사고는 1억 넘는 경우 진짜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렇죠. 아. 그러다 보니까 요 구간이 희한하게도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냥 몇백 원 아끼지 마시고 네. 괜히 그냥 가다가 비싼 차 박으면 10억으로 해놔요? 10억으로 해놓는 게 낫습니다. 저는 2억으로 해놨거든요. 근데 요즘에 여의도에 자꾸 오다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비싼 차가 많아요. 많아요. 2억도 안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만 빼고 돈 잘 벌었는지 네, 네. 비싼 차들이 많아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뭐 사고는 제가 아무리 주의한다고 다 피해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네. 웬만하면 이제 10억으로 해두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기타 들어있는 게 이제 자차라고 부르는 거. 내 네. 자동차도 망가졌는데 내 자동차도 상대방이 고쳐주기도 하겠지만 내 과실이 크면 내가 고쳐야 되잖아요. 또 단독 사고라는 것도 있고. 자차 안 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차 안 드는 경우도 있죠. 네. 자차를 빼는 경우도 있는데 내 차는 거의 똥차야. 그래 이거 사고 나면 버려야지 뭐 이거 근데 뭐 이런 경우 있죠. 막상 사고 나면 버릴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진짜 이거 조금만 고치면 되는데 네. 한 15만 원, 20만 원 주고 고치면 되는데 그거 보험료 조금 아끼려다가 크게 손해 보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예. 그게 일단 1번 가장 큰 목적으로 가입하시는 게 이 자차 때문일 거예요. 아마 종합보험은. 그 다음에 자손 자상이라는 내 신체를 보호하는 나와 같이 탑승하고 있는 네. 네. 탑승자들을 보호하는 보장이 있고 그다음에 뭐 무보험 차상의 긴급 출동 기타 특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일단 기본적인 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왜 종합보험을 가입해야 되느냐? 대인 배상을 만약에 넘어서서 사고가 났다. 대인 배상이 아까 얼마까지 1억 된다고 5천이요. 1억 5천. 네. 예. 1억 5천인데 이걸 넘어서서 사고가 났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제 돈으로 물어줘야죠. 그렇죠. 집을 그겁니다. 팔아야지. 네. 그러려고 집을 사는 거지. 맞습니다. 그거 때문이요. 예. 이런 한도를 넘어가게 됐을 때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예. 부분에 대해서 가입을 또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있는 특약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의무보험의 책임 한도가 넘어갔을 때 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오늘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예. 일단은 나를 위해서라도 종합보험을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물론 보험료가 한 두세 배 정도 더 비쌀 수는 있으나 네. 있으나 만에 하나 큰 돈 들어가는 걸 대비해서 가입하는 게 보험이니까 그런 취지라고 한다면 의무보험 말고 종합보험 쪽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두루두루 유익하다. 일단 대인배상, 대물배상 요것만 설명을 드렸지만 다른 거에서도 네. 필요가 합니다. 뭐 많이들 들으니까요 요즘은 종합보험까지. 종합보험까지는 많이 들죠. 그런데 네. 그 종합보험에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기타 특약들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가입하느냐가 사실은 핵심이에요. 기타 특약들을 보면 일단 고민을 하셔야 될 게 요겁니다. 자손 표 이런 거 예, 없습니까? 표 있어요. 네. 예. 우리 그리고 아까 저 렌트카나 시골에 가서 다른 뭐 그런 친구 특약들. 친구 집 친구 차 운전할 때 어떻게 할지는 얘기해 주듯하다 그냥 넘어갔어요. 아직 안 해줬어요. 아직 안 아직 안 했어요. 했어요. 네, 그거 아직 안 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름 예. 논리의 순서가 있나 순서가 봐. 있나 야 봐. 기다려라. 논리 순서는 없는데 이거 페이지를 넘겨야 되는데 꼬일까 봐요. 알겠습니다. 내가 아까 전에 밖에서도 뭐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두 번 말해주기 싫어. 얘기를 안 해줘. 되게 어려워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저 지금 굉장히 피곤한데 텐션을 쫙 끌어올려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라. 알겠습니다. 자, 네. 우리가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이라고 한다면 중간에 설계사가 없죠. 네. 인터넷으로 가입을 하는데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을 싸게 가입하려면 다들 아실 거예요. 보험 담호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내 인적사항 입력하고 네. 로그인하면은 모든 보험사 제일 싼 데부터 뭐 비싼 데까지 쭉 나열이 됩니다. 보험 담호화. 보험 담호화. 정부에서 하는 거죠. 정부에서 하는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협회에서? 예, 여기서 아, 협회에서 협회에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각종 특약들을 다 먼저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네. 들어가 보시면 뭐 나 블랙박스 있다. 아니면 뭐 7세 이하 자녀 있다. 그래서 할인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되는 거를 미리 다 입력을 하면 네. 그 조건에 맞게끔 가장 싼 보험사부터 비싼 보험사까지 쭉 나열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 싼 보험사 들어가서 가입을 하면 되느냐? 싼 보험사 들어가서 클릭하면 뭔가 선택하라고 막 많이 나와요. 네. 많이 나오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물 얼마까지 할 거야? 그럼 10억이라고 그냥 최대 한도로 해두시고 얼마 안 비싸니까 대인은 그냥 무한으로 고정돼 있고 네. 대인 대물 요건 그대로고 자차도 예전에는 내 차량 가액을 내가 입력했어야 돼요. 너 언제 산 거야? 차 저 2010년에 샀는데요. 그러면 12년 됐으니까 감가상각해서 그때는 2천만 원에 샀지만 지금은 뭐 700만 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는데 요즘에는 모델 번호 입력하면 다 차량 가액 조여가지고 딱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그 차량 번호. 번호판을 입력하면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거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차가 몇 년식 무슨 모델인지 나도 잘 모르는데 보험사들은 알고 지가 있더라고요. 다 알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내가 단 옵션들이 몇 가지 있으면 예. 뭐 블랙박스는 원래 없었는데 내가 또 달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달면은 요즘엔 좀 싸게 해줍니다.
싸게 해주기는 하는데 왜냐하면 안전장치고 나중에 사고 났을 때 예. 확실하게 판독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가 갈려요. 자손 자상, 자기 신체 사고, 자동차 상해. 이게 뭐냐면 사고가 났는데 내 차 안에 타고 있던 나와 동승자를 보호하는 그걸 보호해주는 보장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일단 자기 신체 사고라고 하는 걸 줄여서 자손이라고 부르고 네. 자동차 상해 특약을 자상이라고 불러요. 예. 이 둘 중에 하나만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이렉트로 본인이 이거 설계하려다 보면 네. 열이면 아홉이 여기서 막혀요. 여기서 막혀요, 진짜. 해보니까 여기서 짜증나. 여기서 이제 다시 로그아웃 합니다, 네. 여러분.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기억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상한 사람이 좋죠. 자상하면 좋죠. 자상하면 좋죠. 네. 자상하세요. 잠깐 표 다시 외워야 돼 이거. 자, 뭐 이렇게 보면 난 자상한 사람이 좋아. 자상한 남자가 좋아. 자상한 여자? 자상한 사람이 좋아 하면 자상하세요. 이게 비싸요. 비싼 게 좋은 거다 여기서. 이렇게만 네.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또 이거 기억 안 날까? 이걸 외울 필요도 없어요. 뭐 상해, 후유장애 뭐가 차이가 있는데 왜 비싸냐? 왜 비싼지 왜 좋은지 설명해줘야죠. 네, 일단 이 답만 알면 되잖아요. 네. 답만 알고 나중에 가입은 하면 되는데 이유도 알아두시면 좋으니까. 네. 자, 사고가 났어요. 동승자가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자손 같은 경우에는 가입 금액 한도로 보상을 해줍니다. 이것도 가입 금액을 고를 수 있어요. 아까 대물처럼 뭐 10억, 5억 이런 것처럼 뭐 1억 사망했을 때 1억, 부상했을 때는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네, 고릅니다. 예. 옵션을 딱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가입을 해놓은 한도대로만 나와요. 이걸 초과하게 되면 안 나온다는 거죠. 예. 그런데 자산 같은 경우에는 가입 금액 내에서 주기는 주는데 과실상계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내 과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고가 났을 때. 네. 예. 그러면 그 과실만큼을 원래는 까요. 자손에서는. 아. 한도를 1억을 들어놨어도 네. 뭐 내가 중앙선 침범을 해가지고 내 과실이 뭐 몇 프로다 혹은 탑승하고 있던 사람이 안전벨트를 안 맸다. 이런 것 때문에 사망하면 1억이지만 이거 해가지고 깐다 그러고 해야 돼. 공제해서 지급을 합니다. 네. 자손은 네. 자손은 그런데 예. 자상은 과실상계가 없습니다. 그럼 일단. 자상은 사실상 실손보험 든 거랑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둘이 다 가다가 사고 났는데 네. 내가 아. 잘못해서 사고 났고 둘 다 크게 다쳤지만 네. 치료비 무한대로 준다는 거죠. 맞아요. 자상은. 그럼 실손보험 있는 사람은요? 실손보험 있는 사람이요? 네. 실손보험에서도 어차피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어요. 있죠. 할 수는 있어요. 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와 한도 자체가 다르죠. 한도가 자체 다 다르고 실손보험은 딱 실손 의료비만 보상을 해주잖아요. 네. 얘네는 위자료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발생할 치료비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일하고 있는데 옆 사람이 회사원이야. 과장님 태우고 가고 있었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럼 뭐 일을 못해서 휴업 손해가 발생했다 이런 것까지도 보상을 해주니까. 해주니까 네. 자상하게. 그렇죠. 자상하게 자상하게 해줍니다. 자상. 후유장애 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손은 등급이 정해져 있어요. 예. 그래서 딱 그 등급별로 예를 들어 뭐 5급은 100만 원, 그러면 그 후유장애가 얼마나 나왔든지가 딱 100만 원만 지급해주고 끝나는 겁니다. 예. 병원비도. 예. 그리고 얘네들 마찬가지로 한도 내에서 개인별 지급 기준에 따라 가지고 실제 손해본 만큼 다 주고요. 얘는 네. 그냥 딱 실손 느낌이에요. 예. 부상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얘는 과실상계를 하고 자손 같은 경우엔 자상은 과실상계가 없고 실제 치료비를 혹은 위자료를 다 지급을 해준다. 얘네들은 등급만 딱딱 나눠가지고 그 등급별로만 준다.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 가입은 이렇게 똑같이 했어요. 사망이나 후유장애 했을 때 1억, 네. 부상일 때는 3천만 원 한도로 가입을 했습니다. 네. 했는데 자, 부부가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단독 사고를 냈어요. 또랑에 네. 빠졌네. 네. 근데 조수석에 타고 있던 배우자,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언급 안 하겠습니다. 네. 네. 배우자가 부상을 당했어요. 예. 디스크가 왔고 그래서 3개월 동안 입원해서 치료비가 500만 원 나왔다. 이 경우에 자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독 사고니까 다른 뭐 해줄 건 없겠죠. 네. 자, 9급이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추간판 탈출은. 네. 9급이기 때문에 9급 한도를 보면은 약관상에 200만 원이라고 정해져 있고 그 200만 원 내에서 실제 치료비를 지급해 주는데 실제 치료비가 500만 원 나왔잖아요. 그럼 200만 원. 200만 원만 주는 거예요. 예. 끝. 휴업 손해 뭐 이 배우자가 일을 하고 있든 뭐 하고 있든 그런 거 상관없이 안 나옵니다. 위자료도 당연히 없고요. 합계 200만 원 하고 퉁 끝. 그런데 자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치료비 부상 3천만 원 드러났잖아요. 네. 500만 원 주고 그다음에 휴업 손해와 위자료 이런 것까지 한도 내에서 다 지급해 가지고 이렇게 준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두루두루 생각해 보자면 이게 한 3, 4만 원 정도 비싸긴 합니다. 그래도 자동차 상해로 가입을 하시는 게 안전하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보통 자동차 사고가 나서 내가 피해자면 네. 내 병원비 다 대주고 상대방 보험사가 네. 그리고 나서 합의도 하러 오잖아요. 합의도 하러 오죠. 잠시만요. 그러니까 후유증 내가 피해자고 누구한테요? 내가 피해자고 피해자요? 상대 차량이 있으면 네. 네. 상대 차량의 보험회사에서 네. 다 대주잖아요. 네, 그렇죠. 병원비 내주고 그리고 아프다고 하면 음. 후유장애도 치료를 해주는데 여기서 합의합시다. 계속 아프다고 하면 어느 날 와서 그냥 한 200만 원 드릴 테니까 합의하시면 안 돼요 하잖아요. 하죠, 네. 하죠. 지금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자상을 가입하면 네. 자상을 가입하면 내가 운전하다가 내가 다쳤다. 네. 내가 잘못해서 네. 혼자 뭐 단독사고라든가 또랑에 빠졌어요. 그러더라도 치료 다 받고 나서 합의하러 옵니까? 알려줘요. 합의하러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은 안 와요. 전화로 다 합니다. 아 합의금 얼마로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위자료는 휴업손해나 이런 것들은 제가요 연봉이 뭐 1억이 넘고요 이게 아니라 정해진 그 테이블이 있어요. 그럼 예. 내가 나 혼자 단독사고를 내고 내가 가입한 내 보험사를 상대로 내가 막 네. 기싸움을 할 수 있네. 그럴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도 될 수도 있는. 안 돼. 난 더 받아야 돼. 근데 손해액을 초과하진 않을 테니까 실손해 주요 개념이 그거잖아요. 네.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에서 들어가니까 알겠습니다. 이걸로는 그러니까 둘 다 특이하게요. 그러니까 둘 다는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이것도 수도 있어요? 아예 뺄 수도 있는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둘 중에 한다. 하나. 둘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얼마 전에 자동차 보험 갱신했는데 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가입하셨을 거고 아니요. 근데 문제는 자손으로 하셨을 거예요, 그럼. 어. 그냥 싼 싼 거를 클릭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그게 네. 문제예요. 그렇다고 비싼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 네. 요 경우에서는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면 얘는 비싼 걸 해놔야 나중에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 다쳤을 때 내 네. 차에서 사람 다쳤을 때 그렇죠. 내가 잘못을 했으면 네. 어, 내가 잘못했을 때가 크죠. 예를 들면 잠깐만요. 잘못을 하더라도 10대 1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은 10대 0 잘못은 그렇죠. 보통 제가 9를 잘못하고 네, 네. 상대방이 1을 잘못해서 사고가 났는데 네. 운전자와 동승자가 많이 다쳤다. 네. 그러면 상대방 보험회사가 우리를 고쳐주지 않습니까? 치료해주고. 많이 그게 무슨 뜻이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상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네, 네. 네. 자손은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자상을 하세요인데 자상을 하는 경우가 했으면 좋은 경우가 어떤 내과실이 경우죠? 큰 경우. 내과실이 크더라도 네. 상대방 과실도 조금은 있을 테니까 네. 상대방 보험회사가 치료를 해주는 게 아니냐. 해주죠. 그 무슨 그리고 네. 넉넉하게. 내 과실 그러니까 쌍방간에 사고가 났을 때는 과실 비율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 거죠. 지금은 아닌가요? 그렇습니까? 무슨 사고를 예를 했는데 들면 5대5 예를 들어 제가 예를 들면 5대5 사고가 났어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둘 다 절반이 반반이야. 네, 그러면 저도 다치고 상대방도 다쳤을 거 아니에요. 어. 그러면 제가 나온 치료비는 네. 치료비 및 거기는 저기서 다 대줘요? 아니면 아니죠. 절반만 아니죠. 대주는 예, 거죠. 예, 예. 그 보험사에서 알아서 절반만 그래서 내가 치료비가 500만 원 나왔는데 절반 했다고 저기서 절반만 딱 나와서 250으로 하고 내 돈으로 내는 건 아니야. 내 보험사에서 나머지는 처리를 해주죠. 네. 나머지 아, 부분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내가 뒤에서 봐가지고 과실이 100%라고 해도 네. 치료비는 어쨌든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내 카드로 긁으려고 그러진 않잖아요. 네. 결국은 내 보험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상대방 보험사가 주는 게 아니라. 예, 예. 당연하죠. 제가 갖다 들이박았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내 치료비를 내주면은 네. 그쪽 보험사는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그럴 때 자손을 가입했으면 예. 그렇죠. 그러면 그럴 치료비가 때는- 적게 나온다? 예. 당연히 그 등급별로. 더 적게 나오니까. 네. 그래서 그럼 과실 비율이 많고 적고와 관계없이 자손보다는 자상을 자상이. 예. 하는 것이 나에 네. 대한 치료는 넉넉하다. 그렇죠. 내가 과실이 하나도 없어. 네. 늘 사고가 나면 나는 과실이 하나도 없으면 할 필요 없어요. 예. 그러면 어차피 상대방 차가 그렇죠. 해줄 테니까.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혹은 상대방이 전혀 없고 나 혼자 사고를 냈을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가입하는 게 자손이나 자상. 그런 사고에서는 누군가 나를 치료해 줘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내 보험사니까. 네. 알겠습니다. 야, 그거 그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시청자 여러분들 아니, 제가 다 알고 제가 계셨는데 이해 못했어요. 2%만 몰랐던 질문을 네. 아무튼 그걸 대비해가지고 자손 자상은 이렇게 가입을 하시는 게 낫다. 그래서 네. 자상한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상하다. 자상한 게 좋다. 자상한 게 좋다. 3, 4만 원 추가로 내야 된다. 비싸지만. 그래서 이 자동차 보험 다른 걸 이제 선택을 할 때 뭐 싼 게 좋은 거긴 하지만 특약에서는 요거는 네. 비싼 게 좋은 거로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또 궁금하신 거. 네. 그다음에
제가 그냥 맘대로 할게요. 네, 네. 일단 자상을 하는 게 네, 좋다고. 자상을 하는 게 좋고 네. 비싸니까 좋긴 좋겠지. 비싸니까 좋은 게 좋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좀 뒤에 말씀을 드리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알아둡시다. 네네. 네. 아까 질문 주신 거 내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을 했을 때 네. 사고가 날 때는 우리가 그 특약에 보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라는 게 있어요. 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네. 그래서 내가 내 친구 차를 운전했다라고 예. 했을 때 이 특약을 가입을 해놨으면 음. 이 친구 차를 운전해서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 적용이 여기까지 확장이 되기는 해요. 내가 다른 차를 운전하더라도 네. 제가 네. 안승찬 기자님 차를 운전을 했어요. 예. 근데 사고를 냈네. 네. 그래서 사람을 한 명 쳤어요. 네. 혹은 다른 차를 들이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대인 대물 배상은 제 자동차 보험이 확장돼 가지고 여길 보호를 해줍니다. 무슨 특약을 가입해야 된다고요?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 그러네.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때 그렇죠. 딱딱 그거네. 야, 이건 이름이 직관적이네. 다른 직관적이네. 자동차 예. 운전 담보 특약. 네. 예. 그런데 문제는 망가뜨린 안승찬 기자님 차도 망가졌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보호를 안 해줘요. 상대방에 대해서만 해준다. 상대방에 대해서만. 아, 그건 누구 돈으로 해야 돼요, 그건? 그거는 제 돈으로 해야죠. 이제 안 기자님이 저한테 달라 그러겠죠. 왜 운전이 있다 이래서 그래? 하면서 네, 달라 그러겠죠. 그런데 그것도 보험을 가입하려면 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 특약을 또 가입을 하셔야 돼요. 다른 자동 운전 특약이 있고. 운전은 운전했을 때 상대를 보호를 해주는 거고 다른 자동차 다른 자동차 차량 특약이 해당 또 차량 있고. 특약을 가입하셔야 돼요. 두 개의 특약이 다른 거군요. 요 두 가지를 다 가입을 해놓으셔야 된다는. 그럼 나는 돌아다니면서 그 어떤 차를 운전해도 천하무적이다. 약간의 예외는 있긴 한데 네. 약간은 그 어떤 차라고 하시니까 또 이게 그러고 말하기가 애매한 게 가족 차는 안 돼요. 가족 차는 가족의 안 돼요? 차는 안 됩니다. 저거 어떻게 알고 계실까? 왜 가족 차는 안 돼요? 가족 가족 차도 차량이 다른 뭡니까? 차인데 뭐. 가족 그렇게 하면 보험 가입 누가 해요? 이거는 별로 안 비싸요? 이 특약은? 이 특약은 별로 안 비쌉니다. 아, 이 특약은 해봐야 뭐 한 10,000원 남짓 네. 그 정도밖에 안 하니까. 예. 보험 가족의 가입- 차는 안 된다? 가족의 차는 안 돼. 가족의 차라는 게 어떤 범위죠? 우리 시골 부모님, 가서 아버님 차. 부모님, 직계 존비속, 배우자, 네. 요렇게 아. 형제 요런 가족들의 차는 안 돼요. 그럼 내가 다른 자동차 특약에 가입돼 있어요. 예. 나는 뭐 시골 가서 아버지 차 운전해도 되겠네?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건 안 뜻이네요? 돼요. 그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가족은 안 된다 네. 오히려. 가족 차를 제일 많이 쓸 것 같은데. 가족 차 타지 그럼 뭐. 그럴 때는 그 우리 가족이 네. 아버지 차를 운전할 거면 아버지가 네. 내 차를 아들이 운전하게끔 임시적으로 운전자 범위를 넓혀주세요라는 특약을 하나 더 가입을 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임시 운전자 특약. 요번 설에는 이 특약 오늘 말씀해 주신 이 특약들은 네. 자동차 보험 갱신하거나 처음 가입할 때 해야 돼요? 아니면 아들이 내일 뭐 내려온다네. 이놈 자식도 운전 험하게 하네. 해야지 하라고 지금 전화해도 되는 겁니까? 일단 내 차를 아들놈이 운전할 것 같네. 혹은 내가 운전해서 가는데 시골까지 내려갔는데 피곤한데 우리 배우자는 가입을 안 하는데 요번에는 키자. 이거는 중간에라도 할 수 있어요. 오늘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오늘 가입하면 오늘 밤 0시부터 발효가 됩니다. 네. 오늘 자정. 그러니까 내일 00시죠. 예. 네. 그러니까 요번 설 연휴 동안 내가 어디 내려갈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늦어도 뭐 내일까지는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운전대 잡기 하루 전날. 그렇죠. 네. 운전대 잡기 하루 전날은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 네. 그게 내 차를 누군가 운전할 일이 있다면 내 차를 누가 남이 운전하려면 그렇죠. 내가 남의 차 운전하는 거. 내가 이프로님 차를 운전하거나 안스찬님 기자를 차를 운전하려면 네. 이 특약을 중간에 넣을 수도 있고 중간에는 안 받아주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그 통일 왜 안 시켜요 왜? 이건 지들 죄송합니다. 보험사들이 네. 통일을 안 시켜놔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렇게 운전하는 남의 차가 네. 그 사람의 차가 아니라 렌트카 이런 경우일 때도 보장을 해주는 보험사가 있고 안 해주는 보험사가 있어요. 그리고 해주는 보험사라고 해도 해주는 특약이 있고 안 해주는 특약이 에이, 있어요. 진짜.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자 내가 남의 차를 운전할 겁니다. 네. 나는 차를 운전할 건데 가서 개인 차를 그냥 운전할 거예요. 네. 개인 차를 친구놈 차 한번 몰아보고 싶고 이러면 그냥 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 특약 요거를 가입하시면 돼요. 그런데 네.
언젠가는 제주도 놀러 가지고 렌트카도 운전을 하고 싶고 네. 뭐 제주도든 어디든 렌트카 아니면 서울에서도 빌려 가지고 다닐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렌트카에서 자체적으로 가입시키는 보험도 있지만 너무 비싸한데. 그게 너무 비싸고 그리고 사실 그게 비싸요. 보험이 아니에요. 음. 유사보험이라고 해가지고 예. 자기네들끼리 그냥 돈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만들어낸 사장님이 알아서 고치는 건데. 네, 근데 맞아요. 그냥 받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받으니까 야 우리는 한 100대 빌려가면 한 대 사고 나더라. 근데 한 번 사고 나면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나누기 100 해가지고 10만 원씩 받아. 이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이에요. 네. 아. 그래서 렌터카 보면 비싸요. 비싸더라고요. 당연히 비싸요. 비싸죠. 왜냐하면 렌터카라는 것 자체가 내가 평상시에 운전해 본 차량도 아니고 네. 또 운전을 해보신 경험이 없는 사람이 운전대를 잡는 경우도 많고 예. 그러니까 비싸게 받고 그리고 비싸게 받아서 거기서 남기는 거예요. 그거 거기서 납니다. 그 예. 플러스 그 다음에 이 보험에서 렌터카 보험에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 휴차 손해 이런 거. 그러니까 무슨 손해요? 휴차 손해. 그게 뭐예요? 차량이 쉬기 때문에 발생하는 손해. 제가 렌터카 업체예요. 예. 안 기자님한테 차를 빌려줬어요. 예. 하루에 5만 원씩입니다. 해가지고 차를 빌려줬네. 특별 할인해서 5만 원이 원래 10만 원인데 특별 할인 무슨 뭐 멤버십 카드 있죠? 그래서 5만 원이요. 3일치 빌렸는데 네. 차를 사고를 냈어요. 보험을 가입했는데 수리비는 오케이 해줄게요 보험에서. 네. 다만 그 차를 지금 센터에 들어가가지고 열흘 동안 못 나온대요. 아. 그러면 제가 열흘 동안 운영을 못 하죠. 그렇죠. 하루에 10만 원씩. 네. 그럼 이 10만 원 곱하기 열흘 해가지고 100만 원. 이거 휴차료 물어내세요. 이거는 보험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렌터카 업체마다. 그거를 렌터할 때 하나하나 다 약관 들여다보면서 렌트카 회사에서 가입하라고 하는 보험을 가입해도 휴차 손해는 안 해주는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되는 것들은 뭐 완전 자차, 슈퍼 자차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름을 네. 붙여놨는데 네. A 렌트카의 완전 자차와 B 렌트카의 완전 자차의 특약이 같을 리가 없죠. 어차피 그건 사장님이 알아서 만든 이름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렌트카 업체는 또 문제가 안 되는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요즘에 그거 뭐예요? 공유 차량, 소카 이런 거. 예. 여기서도 그 비슷한 렌트카 보험이라는 걸 자기네들이 만들어요. 근데 여기는 더 가관인 게 12대 중과실 사고는 뭐 보장을 안 해준다거나. 아, 쏘카는 네. 지들이 만들어낸 공유 차량, 공유 업체의 보험은 그런 것들을 보호 안 해줍니다. 보장을 안 해줘요. 12대 근데 12대 중과실이라는 게 우리가 막 음주해가지고 사고 내고 이런 정도도 아니고 뭐 중앙선 침범, 신호 아니면 위반? 신호 위반, 네. 과속, 예. 앞지르기 위반, 뭐 교차로에 통행법 그냥 다 해요. 내가 운전을 하면서 지켜야 될 그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거의 12대 중과실입니다. 그러면 다 안 해줘요. 안 해줘. 그거 네. 거기에 걸리면 그냥 나는 정상적으로 쭉 주행을 하고 규정 속도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옆에서 끼어들거나 아니면 무슨 돌발 상황이 나서 사고가 났거나 이런 경우에만 보험으로 보장을 해줍니다. 지난번에 쏘카 사장님 쏘카 대표이사님 오셨기 때문에 네. 그러면 너무 세게는 나중에 말씀해 갈 주지 때는 말아주세요. 아니 근데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그런 잘 얘기해 보험을 주세요. 농담입니다. 그래놓고 예. 저기 하잖아요. 안심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건. 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 특약 이거 네. 중에 보면 다른 남의 차를 운전을 하는데 그 남의 차가 개인의 차가 아니라 사업용 렌트카였을 렌트카도 때 다 네. 된다. 아니요. 특약을 고를 수가 있어요. 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 특약 1, 예. 2 이렇게 나눠서 1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차량만 2는 렌터카까지. 그럼 당연히 얘가 더 비싸겠죠. 네. 요게 뭐 한 연간 4, 5만 원? 4, 5만 원. 연간 보험료가. 근데 그거를 하면 네. 내가 어디 가서 렌터카를 하건 친구 차 빌려서 쓰건 대충 다 해결된다. 대충 다 해결되는 게 대충 하면 안 되죠. 백브리핑에서. 네. 화면 띄워 주시면 아 진짜 거의 고시 공부하는 것 같아. 화면 띄워 주시면 이거는 대충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캡처 예. 하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사고요. 네. 글씨 잘 보이시겠죠? 네. 이게 중도 가입 가능 여부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자동차 보험을. 안 기자님 언제 가입하셨어요? 보험. 자동차 보험. 빨리 대답하네요. 아니 지금 올해 올해 이미 저 하셨죠? 며칠 전에 했다니까요. 며칠 전에 가입을 하셨으면 나 이거 듣진 하는지도 네, 몰랐어. 중간에 낄 수 있냐 없냐가 보험사마다 달라요. 안 되는 보험사들이 있습니다. 나 여름에 제주도 여행 갈 건데? 그럼 그거 그때 가서 넣어야지. 이게 안 되는 보험사가 이렇게 이야. 있고요. 일단 자 렌트 기간도 다 보험사마다 달라요. 어디는 네. 7일 이내 렌트, 어디는 30일 이내 렌트. 그러니까 렌트를 이 7일 이상으로 하게 되면 이건 보장을 못 해드립니다.
그러면 끊어서 하면 되느냐? 그 질문 하시려고 그랬죠? 그렇죠. 제주도에서 14일 머물 거면 네. 렌트카를 툭 7일 하면 되지. 됩니다. 그거는 그건 돼요. 돼요. 그거는 또 됩니다. 저럴 거면 굳이 왜? 그럴 거면 굳이 왜? 굳이 왜 근데 그러니 뭐지? 이거를 그 장기 렌트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추측에는 장기 렌탈 해가지고 3년 렌탈 이런 거? 그런 거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이거는 네. 여행이나 단기적인 목적으로 가입하는 거다. 근데 단기 렌트라고 써놓으면 그때 모호하니까 이걸 가지고 또 뭐 나는 좀 짧게 쓰려고 했어요. 이런 사람들도 나타날 수 있으니 야 7일. 그러면 필요 없는 저거 연장해. 하면 내가 예를 다시 표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러면 내가 나 렌트카 빌려야 되는데 제주도 가야 되는데 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 이제 가입 가능한 데는 그때 가입하면 되겠네요. 그때 이거는. 가입해도 돼요. 근데 그때 가입해도 됩니다. 근데 그게 보험료가 예를 들어 1년 보험료가 4만 원인데 네. 한 6개월 동안은 가입 안 하고 그때 필요할 때만 가입해야지 해가지고 그게 6월쯤에 가입했다. 그러면 네. 반토막이 2만 원이야. 그건 또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렇지 않아요. 7일만 가입하고 할 수는 없어요. 무조건 무조건 가입이냐 아니냐만 가입이냐 있어요? 아니냐예요. 그럼 가입한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네, 그렇죠. 1년 동안.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가입하는 게 좋긴 하나 깜빡했어도 중간에 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다. 그 차이예요. 그 차이. 보상 범위는 어떻습니까? 보상 범위는 자 보시면 요거 차량도 다릅니다. 12인승, 16인승 이건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자 요거 보상 한도 및 기타 이건 자차 한도 내어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차량 네. 나는 내 차 소나타 타는데 그 자차 한도가 차가 소나타 20년 됐어. 예. 그럼 그 자차 한도가 차량가액 따져가지고 한 200만 원일 거 아니에요. 네. 그 한도 내에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여행지에 가가지고 막 뚜껑 열리는 오픈카 뭐 1억 8천짜리 뭐 이런 거 하시면 한도 내에서만 되니까 이거 맘 놓고 타시면 안 된다라는 거. 내가 평소에 몰던 내 차의 자차 한도 안에서 예. 렌트카나 남의 차나 쏘카나 사고가 났을 때 그 그렇죠. 차를 보상해주는 범위가 그렇다. 맞습니다.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된다. 그리고 그게 또 아닌 곳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대물배상 한도 내에서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표 표. 다시 네. 표. 표를 그냥 쭉 띄워주셔도 돼요. 네. 자, 요 대물배상 한도. 그러니까 아까 대물배상 뭐 10억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예. 맨 처음에 얘기한. 네. 맨 처음에 얘기했었던 1억. 사고 났을 때 상대방을 요즘 외제차 많으니까. 이거 넉넉하게 해주세요. 얼마 차이 200원 차이밖에 안 나요. 네. 했던 거 그 한도 내에서 해주는 게 현대해상이고 여기 특정보험사 광고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다 다르다는 거 핵심은. 그게 제일 좋은 거네요. 대상 그렇기는 대물배상 한데. 한도. 자 그러면 내 차가 그러니까 쏘카 남의 차 렌트카를 네. 내가 몰다가 내 네. 차가 부서지면 저보험 가입하는 게 제일 좋은데 네. 내 차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그 차로 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차를 망가뜨린 것까지도 저보험에서 해줍니까? 아 이거 저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쏘카 렌트카 남의 차를 내가 운전했어요. 네네. 그래서 근데 그 차가 부서졌어요. 네. 그럼 저보험이 해결해 주죠. 해결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차로 상대방 차가 부서진 부분, 그거- 상대방 사람이 다친 부분 또는 내가 다친 부분. 그거는 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가 아니라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 아까 가입하라는 거. 다른 거죠. 운전 담보 특약. 다른 자동차,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 운전 담보 특약. 이거는 내 차, 자차예요, 자차. 그러니까 네. 남의 자차. 네. 내가 운전하는 남의 자차를 보호해 주는 거.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데 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 특약 지금 배운 그렇죠. 거하고 네. 제가 지금 질문했던 나머지하고는 교집합은 없습니까? 없어요. 아, 왜냐하면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건 남의 다 오로지 남의 거. 그렇죠, 그렇죠. 아니요, 내 몸. 렌트카, 쏘카, 남의 차 운전하다가 사고 나서 내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서 해줍니까? 이건 차량 손해. 네. 그러니까 그럼 운전 담보 특약으로 하면 나도 그건 남. 나는- 나는 자손. 자상. 자손 자상이잖아. 그걸로 원래 내가 원래 있으니까. 있던 자상으로 하는 거고. 아 그럼 내가 그건 가입한 나잖아. 자동차 보험으로 네. 남의 차를 몰다가 내가 다친 거라도 네. 그때는 내 자동차 보험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해주는군요. 그렇죠. 자상은 자손 자상. 진짜 자상하네. 자, 그죠. 그럼 하나만 그리고- 더 거기서 하나만 더. 네. 그럼 자상을 안 했고 네. 일반적인 그 두 개의 특약을 안 했어요. 자손 자상을 안 했어요. 그 일반적인 했다가 사고가 났어요. 다른 자동차 보험 이걸로 특약은 했어. 네. 그 자동차는 고쳤어요. 네. 그래도 내가 내 다치면 몸이 보상 망가졌어. 그건 내가 실손. 아, 실손이 있으면 실손에서 보장해 받죠. 별도로 네. 거기 실손 여기서는 청구를 보장이 안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해드리죠. 표 띄워주세요. 표. 아, 참. 표. 아니, 표. 여러분 어렵다. 나는 남의 차, 쏘카, 렌트카 몰 일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보실 필요 없고요. 아니에요. 그래도 보세요. 그래요? 남의 차, 남의 차, 할일 렌트카, 쏘카 탈 할 일이 일이 있다. 있으면 요거 중에 하나 하면 된다. 있으면 KB로 가입
그렇다고 KB 보험료가 아니, 높을 아니요. 수 있으니까. 아직 뒷장 저건 남아 아니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뒷장 또 남아 있어? 있어. 자, 일단 아, 휴차료 봅시다. 얘기하고요. 이거 아까 휴차료 말씀드렸잖아요. 네. 렌트카 그 안 운전 해주는 못하면서 안 해주는 안 해주는 데도 데가 있잖아. 있어요. 이건 주의를 하셔야죠. 저 KB도 또 안 해주잖아요. 그냥 흥국이랑. DB로 가입해야 되는구나. 자, 이거 보험사 관계자분들이 보시면 이런 것 좀 보완 좀 해주세요. 야, 우리 보험사는 이게 안 좋네. 아하. 이거 이런 거 보완해야지. 그 보험료 받아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장은 악사, 롯데, 메리츠 이런 보험사들도 있잖아요. 예. 그런 곳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휴차료 안 해주는 거 있고 자차 한도내 최대 1,000만 원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예. 근데 메리츠는 되게 특이해요. 제주도만 해줘요. 소카 남의 차 렌트카 중에 소카든 남의 차든 렌트카든 제주도에서 일어나는 거 해준다. 렌트카하고 남의 저 소카 남의 차 그냥 친구 차는 다 되는데. 저 소카 육지에서도 렌트카는 해주는데 제주도만 된다. 상업용 사업용 대여 자동차. 이 렌트카는 제주도 것만 해준다. 제주도 것만 줍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해주기 싫은데 제주도는 수요가 많으니까 뭐, 제주도만 한정해서 해줬나 그럴 보다.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특약 이름도 좀 달라요. 네. 다른 자동차 차량손에 제주도 특별 뭐 이런 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입을 하실 때 이름이 약간 다를 수도 있으니까 네. 다이렉트 보험은 사실 물어볼 설계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 콜센터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을 했을 때 그 자차를 해주는 특약이 뭡니까? 라고 네. 물어보신 다음에 렌터카까지 보장을 받고 싶습니다. 그 특약 이름 뭐예요? 라고 한 번 더 확인을 받고 가입을 하셔야지 틀림이 없습니다. 이건 알겠습니다. 사람들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시면 보험사가 싼 곳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 곳들 뭐 요즘에 캐롯 뭐 이라든가 이런 보험사들 싸잖아요. 싼 걸로 밀어붙이잖아요. 네. 근데 보시면 렌터카는 적용이 아예 안 되거나 그런 특약은 없거나 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보험료가 반드시 싸다고 해가지고 그게 똑같은 기준에서 싸게 해주는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손해율이 낮으니까 여기는 더 쌀 수 있겠지도 야, 근거가 알겠습니다. 되지만 네. 이런 차이 때문에 예, 저걸 하려고 제일 좋기는 난 메리츠가 제일 좋네. 아니면 DB가 제일 좋네. 딱 저것만 봐서는. 네. 예. 그렇다고 메리츠나 DB를 가입하면 보험료 자체가 더 비쌀 수 있으니. 그럴 수 있죠. 참 그거는 갈등이네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네. 원데이 보험이라는 게 사실 또 있기는 있어요. 원데이 보험. 네, 하루짜리 보험. 사실 그래, 하루짜리 나 그거 그런 게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일단 비싸고, 비싸요? 네, 비싸고, 싸던데요라고 하는 건 렌터카가 안 되거나, 혹은 뭐 외제차는 보상을 안 한다거나, 렌터카를 보장을 해줘도 이 자차는 안 되거나. 중요한 거는 사실 상대방도 보장을 해줘야 되지만 내가 망가뜨린 이 렌터카 업체의 차량도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 자차가 안 되는 경우가 보상을 되게 해줘야 많아요. 되니까. 네.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반쪽짜리 보험인 거죠. 반쪽짜리 아하. 보험. 그럴 거야 차라리 좀 돈 좀 더 주고 이 렌터카 업체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보험을 그래요? 가입하죠. 저 그런 기사 많이 봤는데 설날 연휴에 그런 많이 나오죠. 원데이 보험 가입하세요. 가입하세요. 미리 꼭 챙겨놔야 될 거 원데이 네. 보험 뭐 이런 거 많이 봤는데. 늘 나오는 반쪽짜리 기사입니다. 늘 나오는 원데이 보험이 어디까지 보장을 해주느냐를 들여다보면 네. 약관을 다 들여다보면 외제차는 안 되고요, 렌터카는 안 되고요, 뭐든 안 그것도 되고 보험사마다 다릅니까? 네, 보험사가 다른데 거의 대동소이해요. 거의 안 해줍니다. 거의 안 해줘요. 거의 안 해줍니다. 뭘 해줘요? 뭘 해줘요? 그냥 뭐 그 친구 차 운전했을 때 그 네. 사고 내가지고 뭐 남의 본고차를 박았다. 그럼 그 남의 차 남의 차 해주는 거. 그건 해주는데. 네, 그 정도. 그러니까 그런 법적인 책임을 면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까지 안 되면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 면제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원데이 보험은 정말 원데이만 해주는 반쪽짜리 보험, 아주 임시적인. 밖에 비 오는데 그냥 신문지 들고 나가는. 예. 좀 덜 맞긴 하겠죠. 어. 그런 느낌의 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하여튼 렌터카를 쓸 일이 있다거나 소카를 탈 일이 있다거나 친구차 모는 거야 뭐 잘 오늘 없을 소카가 것 뭐 안 같은데. 해준다고 설명해 주시는 바람에 네. 오히려 소카 홍보가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경우에는 네. 이런 걸 하는 게 좋다. 네, 차라리 그렇죠. 그 렌터카에 하지 말고 네. 차라리 이걸 해놓으시면 렌터카 보험 가입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근데 그 렌터카 보험이 엄청 비쌉니다. 제주도 놀러 가 보시는 분들 가입할 당연히 그 패키지로 하거든요. 네. 저 아침에 나가는 모 라디오의 작가님도 이걸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지난번에 제주도 놀러 갈 때 이걸 안 하고 렌터카 보험을 가입했다 그러시더라고요. 렌트카 회사 사무실에서 네. 뭐 돈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게 진짜 비싸요. 비싼데 다 해주면 문제가 없는데 네. 보장이 빵꾸 날 경우에는 이건 보험을 가입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네. 사실은. 그러네. 그래서 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이렇게 해놓으셔야 된다는 거. 근데 요거는 보험사마다 다르니까
네. 이건 한번 뭐 캡처는 물론 이게 이제 약관은 매번 바뀝니다. 이걸 예. 보신 이 보험사 관계자 누군가가 야 우리는 이게 안 돼? 야 휴차료 보상 안 해주냐? 돈 좀 더 받고 휴차료 보상 좀 해줘.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중간에 가입 좀 하게 해줘. 바뀔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런 것들은 그러면 일단은 남의 차, 네. 렌트카, 쏘카 운전하려고 하면 네. 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 특약도 가입하고 그 중에서 또 렌터카 되는 거 되는 걸 라고 잘 콕 집어서 그리고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도 가입해야 두 개를 세트로 가입해야 되네요. 그렇죠. 항상 세트로 가입해야 되네요. 항상 세트로 가입해야 되는 건 아닌데 네. 해야죠. 이거 취지에 맞게끔 하려면. 취지에 맞게끔. 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 특약은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 렌트카 사무실에 가면 네. 이 렌트카를 모시다가 사고가 나면 네. 저희가 보험에 가입돼 있고 네. 렌트카 요금에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차나 뭐 사람을 치는 거는 됩니다. 따로 손님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예. 그런데 연수님 이 자차는 안 돼서 됩니다. 하려면 하루에 45,000원 내셔야 됩니다. 네. 대부분 그래요. 그렇죠. 대부분 그래요. 그거 하지 마시라는 거. 그러니까 45,000원 이걸 안 내면 예. 이걸 안 내려고 하면 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 특약만 추가로 가입하면 되네요. 네, 자동차 보험에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은 네. 렌트카의 경우만 대비한다면 가입 안 해도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도 구멍이 있어요. 뭐냐면 렌터카에서 해주는 그 보험이 렌트료에 포함되어 있다는 그 보험이 책임보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아까 책임보험은 얼마예요? 예. 최소한의 한도 있죠. 대물은 2천만 원까지, 네. 대인은 1억 5천까지. 예. 그러니까 그거보다 사고를 더 크게 나면 음. 그 초과분은 내가. 그래서 그것도 위험한 거죠. 네, 알겠어요. 네. 하시는 게 좋아요. 하시는 게. 알겠습니다. 하는 게 네, 좋다. 하는 게 일단 좋아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게 비싸지 일단 하는 않고 게 좋다. 연간 보험료로 따지자면. 따지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나는 남의 차는 죽어도 안 몰아라고 하면 뭐 굳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자상으로 가입하고 다른 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 특약,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 같이 가입하는 게 좋다. 네, 그렇게 가입을 그래서 해주시는 게 운전담보 특약은 신체에 대한 거다. 아니요, 운전담보 특약은 남에 대한 거. 남에 대한 거. 남에 대한 거. 피해자에 대한 거. 네. 왜 이렇게 오늘 이거 공부할 필요는 없는데 이게 네. 용어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혼란이 오실 텐데 일단 이런 게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고 이거는 그렇습니다. 어.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 네. 아니면 돈 많이 버셔서 그냥 렌트카 탈 때마다 풀옵션으로 가입하시면 돼요. 오늘 거 그냥 듣지 마시고. 근데 그게 휴차료는 또 안 해주는 보상들이 있어요. 휴차로 돈으로 내면 되죠. 그럼 그렇게 하면 뭐든 돈으로 하면 되죠. 저기 어떤 분이 그냥 제주도 안 갈게요. 근데 운전을 살살 해야 되는데 살살은 코치코님이. 내가 아무리 살살해도 나도 다른 이게 사람이 막 와서 들으니까 받아버리면 진짜. 갑자기 막 포기하고 싶어지고 제주도 안 가고 싶어졌어. 그냥 이런 게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것만 네. 알아두셔도 예. 나중에 보험 가입할 때 맞다 요거 신경 써야 되지라는 정도는 그것만 기억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다 외워요? 그런 게 있다.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 가입을 해야 될 게 이 무보험차 상해 특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보통 대부분 하는 거 같은데. 대부분 하죠. 그게 예. 이제 필수고 거기에 딸려 나오는 게 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 이렇게 딸려 나오는데 네. 무보험차 차량 손해 특약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의 차를 운전할 일이 없더라도 네. 무보험차 차량 손해 특약만큼은 빼먹지 말고 하셔라. 이거는 상대방이 무보험인 경우에 예. 를 대비하기 위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범위가 나와 배우자와 부모님과 자녀까지 다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무보험의 정의가 뭐냐를 생각을 해봤을 때 네. 가입을 안 하고 진짜 대포차 몰고 다니면서 빵! 한 그런 차량도 있겠지만 아까 그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 있죠.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에서 초과되는 한도 이것도 네. 무보험으로 봐요. 그것도 무보험으로 봐요. 네, 네. 그럼 나한테 혜택 준다 이거죠? 그렇죠, 무보험차 상에 그렇죠. 가입하면. 내가 무보험 가입을 했어요. 무보험차 차량 손해 특약을 가입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쳤는데 이 사람이 책임보험만 가입해놨네. 네. 근데 그 한도가 초과해버렸네. 라고 했을 때 누군가는 줘야 되잖아요. 그럼 내 네. 보험사에서 일단 나한테 주고. 그거 좋다. 무보험차 상해가 뭐 특약이 있으면 그렇죠. 나한테 일단 주고 보험사는 손해 볼 수 없으니 당연히 이쪽에 구상을 청구하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무보험 상해 특약은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네. 그게 1차원적으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 그다음에 두 번째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서 한도가 초과한 경우. 초과한 뭐 두 번째는 뭐 뺑소니도 해당이 되고요. 예. 그건 진짜 어떻게 잡을 수는 없지만
사고가 난 거니까. 제 차가 시가로 지금 8억 5천짜리 차인데요. 네네 봤어요. 근데 요즘 그 다른 차들이 네. 보험 한도를 1, 2억으로만 해놓는 바람에 네네. 지난번에도 제 차 그 들이받았던 분 집하셨거든요. 진짜인 줄 아세요. 진짜인 줄 여기 알잖아요. 보면은 이 프로님이 진짜 뭐 부동산 재벌이다 이런 얘기들 막 하시는 분들 있어요. 집 세 채 뭐 지금 차도 8억이다 그러면 아이. 다들 오해해. 여러분들 제가 아무튼 알기로 그럴 때 제가 다른 분들이 어차피 보험 가입 넉넉히 안 가입하시니까 음, 그냥 제가 방금 뭐라고 하셨죠? 그 무보험차 상해 상해. 예. 특약 예. 그거 가입하면 네네. 제 차는 항상 고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한도가 있으니까 8억 5천짜리까지 다는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아 무보험차도 한도가 있어요. 네, 한도 정해놓죠 가입할 때.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일단 근데 이것도 가입을 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차 말고도 요즘에 그것들 많잖아요. 이거 뭐예요? 그 킥보드, 전동 킥보드. 네. 전동 킥보드를 누군가 몰다가 나를 쳤다. 네. 근데 이 사람이 보험 가입 누가 전동 킥보드를 보험 가입하고 타요. 네. 네. 싱싱이 이런 것들. 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당연히 민사적인 소송을 해야 되겠죠. 예. 그냥 치료비 알아서 곱게 주면 모르겠는데 병원 가서 치료비 영수증 끊었는데 15만 원 나왔어요 해가지고 갖다 줬더니 진짜 15만 원만 주면 예. 야 나는 다쳐가지고 지금 얼굴이 이렇게 됐는데 회사 출근도 못하고 창피하고 이거 어떡할 거야? 라는 위자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소송을 걸어서 청구를 해야 되는데 예. 이것도 무보험 차량으로 보는 겁니다. 그것도 무보험 차량 킥보드 본다. 다른 킥보드가 나를 쳤을 때도 아. 일단 내 보험사에서 청구를 해가지고 받아내고 그 다음에 이건 둘이 알아서 하는 식으로. 근데 그게 이건 진짜 꼭 들어야 되겠네. 킥보드가 내 몸을 쳤을 때요. 네네 차에 타 있는 경우가 아닌데 네 그냥 일상생활에 걷고 있는데 네. 아 그것도 이건 된다고요? 네. 그게 핵심이에요. 자동차 운전 중이 아닌데 아닌데도 돼요. 운전 중이 아님에도. 아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아니, 자동차 보험인데 자동차 보험인데 내 운전과 상관없이 운전과 내가 상관없이. 그냥 길을 가는데 아니, 내 그렇죠. 길 가는데 차 타고 가는데 내 킥보드가 내 차를 박아가지고 내가 다치면 이게 얼마나 되겠어.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길 가다가 킥보드가 꽝 쳤어 나를. 근데 내가 다쳤어요. 근데 이 자동차 보험으로 무보험 차상에 특약을 차상 가입을 특약 해놓으면 가입했으면 그 치료비도 받을 수 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 많이 나오잖아요. 뭐 요즘에 뉴스에 한창 그 킥보드 사고 많이 날 때 예. 애기 막 초등학생 이렇게 가는데 어른이 뻥 치고 가가지고 애 크게 다치고 뭐 이런 것들 그게 내가 가입해 놓으면 내 자녀까지도 확장돼서 보장이 되니까 이것도 예. 되는 겁니다. 그럼 자전거가 와서 해도 네, 똑같이? 네, 네, 그것도 똑같아요. 무보험이니까 네. 자전거가 와서 나 길 가다가 자전거가 뻥 치고 왔어. 그렇죠. 그것도 그러세요. 똑같이 된다. 네, 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 개인 그런 전동 기구 뭐 이게 그런 차량이 네. 차가 아닌 그런 것들이 와서 나를 쳤는데 네. 뺑소니 치고 도망간 경우. 차는 나를 뺑소니 치고 도망가면 그건 보장을 해주는데 무보험차로 보는데 네. 이것들은 자전거나 킥보드는 나를 치고 뺑소니를 치면 이건 보장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보험 되니까라고 잡아봐야 그 사람한테 구상 청구하니까 어쨌든 뺑소니는 잡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만약 근데 그걸 해주기 시작하면 네. 그냥 다치고 와서 모든 경우에 그냥 난 가만히 그렇겠네요. 있었는데 킥보드가 와서 받고 누군지 모른다. 넘어져가지고 보험회사가 다쳐놓고서는 누가 했는지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니까 그럴 수 그래서 있죠. 일단 이 무보험 특약이 돼 있어야 네. 알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내가 먼저 받고 네. 그건 안 해준다. 네. 개인용 그 차량에 대한 뺑소니 그래가지고 누군지 못 잡은 건 상관없는데 이 구상권을 청구. 자전거나 아니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누가 와서 예를 들면 자전거 와서 쳤어요. 킥보드 와서 쳤어. 그러면 뭐 괜찮아요. 내 보험에서 무보험 돼 있으니까 보험회사에서 하면 돼요. 이렇게 하고 쿨하게 보내주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네. 쿨하게 보내줬지만 네 아유 마음도 좋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 사람은 구상권을 날라오겠죠. 근데 자녀, 배우자, 부모도 된다는 것도 신기하네요. 네, 다 됩니다. 피보험자 그런 범위가 이렇게 약관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지난번에 우리 아이도 밖에 나가서 놀다가 다쳤어요? 킥보드랑 부딪혀서 다쳤는데. 보험 청구 안 했구나. 근데 그 킥보드 누군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연락처를 모르는 받으셨어요. 경우가 많을 수 있어요. 그것도 된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연락처를 일단 받고 연락처를 연락처를 받고 당연히 그 무보험 사람이- 특약이 되면 그냥 보험회사에 하면 된다. 네. 야 이건 이런 그걸 이런 일일이 몰랐네. 막 저기 할 수 없지. 그거랑 비슷해. 이것도 안 하려고 했더니 해야 되겠네. 네, 일상생활 배상 책임 같은 것도 네. 우리가 사고 내면은 그냥 이렇게 알아서 보험사에서 처리하고 이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것도 사고 내신 분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알아서 보험사끼리 알겠습니다. 처리를 하는 게 부모 배우자까지. 네. 아니 그럼 배우자 배우자 자녀는 자녀까지. 내
예를 들면 배우자도 내 자동차 보험에 네. 배우자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런 거 막 넣었냐 마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과 상관없이요. 그것과 상관없이, 상관없이. 부모도 되고. 네네. 아 그래요? 네. 야 부모 자녀까지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요것들은 꼭 가입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진짜 몰랐네요. 또 맞죠. 또 뭐 그런 거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있어요. 사고 났을 때 네. 어정쩡하게 사고가 나가지고 살짝 긁었어요. 내가 네. 잘못했네. 어. 그런데 이쪽에서 쓱 보더니 에이 한 10만 원만 주고 끝냅시다. 네. 이러면 예. 10만 원만 주고 끝내는 게 나을지 아니면 아니에요. 그냥 보험 처리하셔가지고 받아가세요. 네. 그런 게 나을지 되게 애매한 경우들.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해야 사실은 돼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삼성화재랑 현대해상이었나 여기는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네.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 있어요.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금액이 얼마가 나왔고 이걸 보험 처리하는 게 좋으냐 안 하는 게 좋으냐 나중에 할인 할증 되는 거 이런 것들 계산을 해줍니다. 아 견적을 입력하면 네. 보험 처리를 하라 마라 해준다고요? 네. 대부분 하지 말라고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자기네 보험회사 돈 안 내려고. 근데 저는 웬만한 경우에는 보험 처리 하라고 말씀드려요. 일단 1번 대인 사고가 났으면 무조건 하셔야 되고 네. 대인 사고는 무조건입니다. 그거는 대인 사고 가가지고 병원비는 얼마가 나올지는 무조건 달치, 뭐 그렇죠. 앞으로 예상이 얼마나 안 되죠. 그렇죠. 예상이 안 되니까 그건 무조건인데 네. 대물 사고 같은 경우에 그런 거 살짝 긁힌 거 이것들은 해주는 게 왜 그냥 보험 처리를 하시는 게 나으냐. 예. 앞으로 어느 정도의 할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야지 이게 판단이 되잖아요. 네. 그거 이제 표를 잠깐 화면을 보여주시면 예. 자 자동차가 사고가 났을 때 할인이 되고 할증이 되는 건 이런 구조입니다. 내 보험료는 기본 보험료는 그냥 다 남들 똑같은 거고 특약료율도 이건 연령 뭐 이런 것들인 거고 특별료율도 뭐 저기 뭐야 그 블랙박스 달렸냐 안 달렸냐 이런 것들이고 가입자 특성료율은 얘는 변하지는 않아요. 뭐냐면 그 과거에 3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느냐 있으면 할증이 안 되고 처음 운전하는 사람이면 3년 동안은 50% 할증되고 그거예요. 하여튼 내가 지금 신경 쓴 거 없어요. 없는 거. 예. 근데 점점점점점 해놨으니까 이거 교통법규 위반 경력이 있냐, 네. 벌금 내는 거 이런 겁니다. 과태료 말고요. 네. 그런 게 있으면 올라갈 수 있고, 요건 최근에 그거 있잖아요. 우회전 할 때 몇 번 바뀐 위반하면 거, 예. 보험료에 반영하겠다.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입자 특성료율이고. 그러나 그것도 지금 사고 났는데 보험 처리 할까 말까는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요 두 가지만 고민하시면 돼요. 사고 났는데 보험 처리 할까 말까는. 자, 우리가 할증됐다 할인됐다 하면 이게 핵심입니다. 11Z 등급부터 보험 증권 보면은 막 15Z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 거고 낮을수록 사고 많이 난 사람인데 네. 요게 4년 차부터 1등급씩 올라갑니다. 매년 사고를 안 내면. 한 등급씩 올라가요? 네, 한 등급씩 올라가서 보험료가 한 2에서 3% 정도 싸져요. 예. 그러니까 11Z 등급이 11Z 등급이 100만 원이라면 사고를 안 내서 등급이 올라갈 때마다 97만 원, 뭐 95만 원 이런 식으로 짹짹짹 싸지는 네. 거죠. 예. 그런데 사고가 나면 얼마나 깎느냐. 사람이 다쳤을 때는 아무리 적게 다쳐도 1등급을 깎아버리고 크게 다치면 최대 4등급까지 깎습니다. 이거 굉장히 비싸지는 거죠, 보험료가. 인적 사고가 나면은 인적 사고가 나면. 네. 근데 그 보험료 비싸지는 것보다 병원비 대줘야 될 게 많으니까 이건 무조건 보험 처리를 하시라는 거고. 네. 자, 문제는 이제 대물 사고가 났을 때. 네. 대물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되냐? 할증 기준 금액에 따라서 1등급이 일단 하락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할증 기준 금액 100만 원, 200만 원 이거 선택하는 거 있어요. 네. 이거는 그냥 뭐 대충 다들 100만 원이나 200만 원 해놓는데 네. 그거 답이 사실 안 나요. 내가 사고를 냈는데 얼마짜리 사고를 낼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저도 100만 원 해놓습니다. 남들 많이 한다는 거에 골라놓긴 하는데, 자,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는데 그 기준 금액을 내가 100만 원을 해놨다. 그 100만 원을 넘어가면 1등급이 떨어지는 거고 네. 안 넘어가면 0.5등급이 떨어집니다. 0.5등급? 예. 아, 떨어지긴 떨어진다. 떨어지는데 숫자로 표현은 안 돼요. 아. 숫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2번 사고가 나면 그때 한 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으로 기준 금액을 해놨는데 살짝 긁어가지고 예. 10만 원 이거 퉁칩시다 라고 할 때 그냥 보험 처리했다. 그러면 0.5가 딱 물려 있는 거죠. 한 번 더 사고 내면 이거는 할증이 되는 거고. 네. 그 상태고요. 요건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사고 건수별 특성률. 요것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얘는 과거 3년 동안 무사고면은 할인을 해줍니다. 한 15% 정도. 예. 근데 과거 3년 동안 작은 거든 큰 거든. 네. 그러니까 이 아까 100만 원 기준 요거와 상관없이 조금이라도 사고가 있다, 이력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하는 게 낫겠네. 예. 얘는 보험 처리. 보험 처리 아니죠. 이거 보면 5만 원밖에 사고 안 냈어. 그러면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15%씩 할인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고가 한 번 나면
그때로부터 다시 3년 동안은 할인 등급이 올라가질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3년 동안은 나는 무조건 이 보험료야. 예. 그런데도 왜 보험 처리를 하라고 말씀드리냐. 지금 한 10만 원, 15만 원 긁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아이 그냥 현금으로 드렸네. 아까워가지고. 근데 나중에 사고 하나 쳤어. 좀 큰 사고. 그러면 이때 줬던 건 그냥 돈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버린 게 그렇죠. 되는 거니까 현금으로 그 사고 자리 현장에서 처리를 하는 건 나는 앞으로 3년 동안 절대 사고 안 낼 거야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사고를 한 번이라도 내버리면 네. 그러면 이제 계산이 틀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네. 그래도 두 번 사고 낸 거랑 한 번 사고 낸 거는 다르니까 네. 3년 안에 사고를 한 번 낼 거라도 네. 지금 거는 전과에서 없애는 게 낫진 않아요? 그러면 제가 또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그 전과는 나중에 지울 수 있습니다. 네. 나중에 일단 보험 처리를 해놓고 네. 다음에 갱신할 때 이렇게 보니까 이거 괜히 했네 라고 하면 그때 그만큼 물어주고 보험사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건 보상과에 얘기를 해서 네. 다시 이 사람한테 지급됐던 거 제가 드릴게요. 없었던 걸로 해주세요. 없었던 걸로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할인 받을래요? 그렇죠. 할 수 있다는 할 수 거예요? 있습니다. 기록 보험 사고가 안 난 거니까 그렇게 되면 자동차 사고는 잠깐 났으나 다시 그러면 그냥 20만 원 물어주고 끝내려고 했어요. 네. 끝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한 2달 후에 사고를 또 냈네. 네. 그럼 그냥 냅두는 거고. 그럼 지난번 거 네. 내가 20만 원 물어주고 끝낸 걸 네. 사실은 사고가 났었다. 그건 안 되죠. 보험 접수를 해야 되는데 접수가 아예 안 돼버린. 그래서 보험 접수를 일단 하라는 거야. 어떤 사고든지 간에 그렇지. 일단 보험을 하고 취소할 수는 취소할 있으나 수 있으니까. 나중에 보험 접수를 할 수는 없다. 한 올해 사고를 냈어요. 돈 주고 끝냈어요. 근데 네. 한 2년 뒤에 사고를 냈네. 아이씨 그때 2년 전에 사고 낸 거 괜히 현금 줬잖아. 해가지고 그 아저씨 전화해가지고 그때 보험 우리 사고 난 거 접수하시죠. 이게 안 되니까요. 사고가 사고 접수도 근데 한 몇 주 지나서도 받아주던데. 글쎄요. 그 기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일단 무조건 접수를 하는 게 낫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근데 그게 뭐 1, 2만 원이면 보험 처리하고 다시 없었던 걸로 할 수는 있는데 네. 현금 주고받은 다음에 그걸 없었던 일로 하고 다시 보험 처리할 수는 없으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년 내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전제 자체가 모순인 거죠. 네. 그런 전제가 네. 있으면 보험 왜 가입해요? 난 사고 안 낼 건데. 그래서 가능한 보험 처리를 하자.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좋은 팁이네요. 근데 예전에 그냥 돈 주고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억울하네. 그 이후로 사고 사고 내셨어요? 나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억울해지는 거예요. 괜히 꽁돈 내 돈도 나가고 여기 보험료 할증도 되고 무슨 일 생길지 모르니까 가입하는 게 보험이라는 거라면 네. 그 전제가 그러면 보험 처리 하는 게 맞죠. 하는 게 맞죠. 그냥 김현우 앱을 하나 만드세요. 그래서 언제 다 만드셔서 기억해. 저 예를 들면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랑 네. 자동차 사고 났을 때랑 네. 전화할 수 있게 해주세요. 피곤해요. 피곤해요. 뭘 틀렸어요? 무슨 틀린 설명이에요? 뭐 모르겠어요. 뭐가 뭘 틀렸는지. 네. 그렇죠. 갱신 전에 없애야죠. 갱신 전에. 아니요. 그러니까 민님 그리고 노상우님 네. 설명 좀 해주세요. 뭐 틀렸는지. 뭐가 틀렸는지 네. 안 난 걸로 네. 뭐가요? 뭐가? 대부분 200만 원 선택하는 건 맞는 Z가 거고. F로 바뀐다는 게 그쵸. 이 숫자는 안 바뀌는데 아까 그 0.5를 기록은 해놔요. 이 뒤에 알파벳이 그 뜻이에요. 뒤에가 그 뜻이긴 한데 예. 네. 뜻이긴 한데 그렇게 일단 한번 흔적이 생기면 네. 할증은 안 돼도 할인이 안 되니까 3년 동안 그거 고정하는 거지. 그 디테일까지 다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중간중간 패스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것까지 알 필요가 있나 싶어서. 김 선장님 살짝 화났습니다. 예. 아니 화난 게 아니라 네. 늘 그거 고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외를 설명을 해야 될까 하면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그것까지 아시는 분이면 이 설명 안 들어도 돼라는 느낌인 거고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안 들으셔도 되는 거예요. 어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있을까요? 그 밖에 또 알아둘 게 또 있습니까? 알아두면 좋은 거 하나 있습니다. 네. 반드시 아셔야 될 거. 반드시 할 거 또 있어요? 예. 보험의 기본이고 이건데 이거 다들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네. 하나만 딱 예. 설명해 드릴게요. 화면을 띄워주시면 사고 났을 때 행동 요령입니다. 그뭐 저건 대충 알아서- 우리가 아는 저건 거잖아요. 알아서 할게요. 이거. 왜냐하면 저건 알아서 할게요. 사고가 났을 때 네. 그냥 길에다 세워두시고 네. 계속 전화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네. 많은데 예. 그걸 제가 보기에는 경황이 없어서 그런 거고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경험이 사고에 없죠. 경험이 네, 없어서. 경험도 네. 없고 경황도 없는 거죠. 움직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네. 아, 그런데 요즘엔 블랙박스도 있고 블랙박스가 없던 시절에도 사고가 난 거 쭉 돌아가면서 동영상 한번 찍고 사진 촬영하시고 네. 그다음에 스프레이로 바퀴 표시해놓고 네. 바퀴 모양 딱 어느 방향 해야 되는지 해놓고 차를 빼셔야지. 어. 그래야지 1번 안전. 어. 뒤에서 사고들 많이 나잖아요. 특히나 뭐 고속도로나 이런 넓은 도로에서는 네. 안전 1번이 안전이고 2번 차량 그 정체. 밀리는 방해 정체. 예. 근데 늘 우리가 사고 난 거 보면 거의 수습 보험사 직원이 와서 빼셔도 됩니다 할 때까지 안 빼고 있어요. 근데 그 보험사 직원이 와가지고 현장에서 이건 7대 3이네요. 안 그럽니다. 안 그러는데 괜히 내가 혹시나 여기서 불리하게 뭐 받을까봐 그러는 건데 예. 그럴 것 같으면 다 촬영하시고 그냥 동영상으로 한번 알겠어요. 쭉 이렇게 알겠어요, 한번 알겠어요.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안 해도 되잖아요. 동영상 찍으면 바퀴 이거 안 해도 되죠. 다 보이는데 아니, 뭐. 만에 하나 내가 진짜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거 네. 다 해놓고 네. 블랙박스까지 쫙. 빼지 마. 빼지 마. 누구 좋으라고. 차에 스프레이가 없는 차에 경우가 스프레이가 많잖아요. 어딨어요? 저도 스프레이 없어요. 안 가지고 다니세요? 안 갖고 다니죠. 헤어 스프레이? 아니요, 하얀색 조그만한 거. 그걸 왜 갖고 다녀요? 그거 저기 마트 가면 팝니다. 그거 갖고 다니면 사고 나요. 저는 지금 12년 무사고예요. 네. 네. 아 저 얼마 전에 졸아가지고 사고 내서. 조심하셔야 돼요. 피곤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거고요. 네. 안전운전 잘하시고. 예. 그 보험 전문가가 굳이 설명 안 해주셔도 되는 네. 거고. 뭐, 그건 요거- 알겠습니다. 요거 시간이 있나?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집에 차 여러 대 있을 때, 내 차도 있고 배우자 차도 있고 이럴 때 그 동일증권이라는 가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요? 동일증권으로 가입. 차량을 하나로 만기를 묶어버리는 겁니다. 시작점과 만기를. 네. 보통 보면 내 차는 2월 5일부터 시작인데 와이프 차는 7월 8일부터 시작이야 하면 이게 안 물리잖아요. 예. 안 물리는데 이걸 동일증권이라고 해가지고 같은 보험사의 하나의 증권으로 묶으면 최초 시작일과 만기를 딱 끝내면서 다음번 갱신일도 같이 떨어집니다. 예. 같이. 근데 이 왜 동일증권을 묶냐 하면 동일증권으로 묶지 않고 내가 보험을 다 가입을 해놨다. 그러면 내가 사고는 안 냈는데 내 배우자가 사고를 냈어. 예. 그러면 내 등급이 떨어져요. 할증 다 차량 두 개를 다 내 이름으로 해놨으면 아 차량 두 개의 경우에. 예. 차가 여러 대 있는 경우 있잖아요. 요즘에 예. 그런 경우에는 같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입해 놓은 거니까. 그런데 이걸 동일증권을 하나를 묶어버리면 사고 난 차량은 등급이 하나 떨어지더라도 나는 사고를 안 냈다면 하나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처리되니까 이게 좀 더 유리해요. 보험료 입장에서는. 근데 그냥 예를 들면 와이프 차가 두 대인데 네. 그러면 양쪽 다 그 배우자도 운전할 수 있도록 특약을 가입하고 그리고 하나는 배우자 하나는 나 이렇게 해놓으면 안 돼요? 따로따로 따로따로. 해도 되죠. 아니 어차피 두 대라니까 두 대인 경우는 주로 운전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가끔 바꿀 일도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럼 바꿀 때는 각자 근데- 배우자 특약으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 그걸 왜 굳이 동일증권을 해야 되지? 보통 사고 안 낸 사람 걸로 하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둘 다 그래요? 그래야지 보험료가 싸니까. 아. 예.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사고를 오랫동안 안 냈으면 내 보험료가 싸니까 그러니까요. 이 차도 내 내가 이름으로 해서 하고 플러스 배우자. 이 차도 내가 해서 그거 플러스 배우자. 그렇게 해놓은 경우 있죠. 그런데 내가 타는 차 말고 이 차를 갖다 배우자가 맨날 사고를 낸다. 그럼 네. 내가 쭉쭉쭉 떨어져서 같이 보험료가 비싸지거든요. 그렇죠. 그럴 땐 동일증권으로 묶었을 때는 이 차에만 할증이 적용되고 이 차는 할인이 적용되니까 네. 퉁 치면 평균으로 된다. 네. 다만 이때의 단점은 뭐냐면 동일증권은 하나 보험사로 묶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A라는 보험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B가 더 싸. 이러는데 이거 묶어버려가지고 이게 비교가 안 돼.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단점은 있습니다. 아. 동일증권으로 묶는 게 항상 좋아요. 그냥 외우면 항상 돼.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놓는 데는 싼데 풀어가지고 다른 보험사로 했을 때 더 쌀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항상 좋으면 다 이걸로 하죠. 그러니까 남편 차와 아내 차가 보험료를 각각 비교했을 때는 네. 남편 차는 메리츠, 아내 차는 DB 뭐 네. 이러면 이때가 제일 좋다라고 하면 네. 그냥 그 따로 가입하는 게 좋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특이하게 더 좋은 게 있는 게 아니면 항상 동일증권으로 묶는 게 항상 좋아요. 이 단점은 없어요. 그냥 외워버리기 힘들어서 단점은 딱히 없어요. 딱히 동일증권? 예. 네. 아니 근데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는 게 그냥 각자 만기 되면 거기서 그냥 갱신하고 이거 만기 되면 갱신하고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굳이 꼭 묶어야 되나? 사고가 다를 경우에 그러니까 네. 이 차는 A 차 있고 B 차 있는데 B 차는 네. 맨날 사고 나가지고 내 걸 자꾸 할증시켜. 아.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묶여 있으면 두 차가 다 할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고를 할증 사고를 안 냈어도. 네. 예. 그래서요. 그럴 때
그렇게 분리를 하고 싶다. 그게 동일증권으로 묶어놓으면 네. 얘는 사고를 안 내면 할인이 되고 네. 얘는 할증이 되고 그러다가 2차 팔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얘는 이제 사고 안 나는 걸로 쭉 이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동일증권으로 안 묶고 내 이름으로 다 가입을 했는데 이거 계속 나가가지고 이거 사고 내고 들어오면 네. 내 거 보험료 사고 안 난 2차도 보험료가 계속 비싸지니까. 오히려 묶으면 같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묶으면 따로 가고. 희한하네. 왜 묶었는데 그거 좀 따로 헷갈리실 수는 있어요. 동일증권으로 묶으면 따로 가고. 그래서 평균을 내고. 그러니까 알겠어요. 그럼 정리하면 이런 경우엔 차가 두 대인데 한 명이 현저하게 등급이 낮아. 네. 보험료가 한 명이 싸요. 네. 그런 경우는 둘 다 그 사람 이름으로 가입하고 하죠. 대부분 그렇게 그리고 하죠. 동일증권으로 묶으면 한쪽 사고가 나도 한쪽에만 해당된다. 그 차만 비싸지니까. 좋은 팁이네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구입할 때 네. 네. 한 1% 정도 지분은 네, 그냥 남편 명의로 다 사거나 아내 명의로 다 사거나 그러지 말고 1%는 그렇게 해놓죠. 배우자 명의를 1% 어차피 취등록세는 똑같으니까 네. 차를 사실 때도 네. 하 기자님 명의를 1% 정도 넣어두고 하 기자님이 차를 사실 때도 안 기자님 명의를 한 1% 정도 넣어두면 네. 이제 언제 누구 명의로 보험 가입하는 게 항상 가능한. 차도 그렇게 명의를 할 수 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몇 퍼센트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게 그거 있어요. 아까 할인 할증 등급 있잖아요. 11Z부터 29Z까지 있다는 예, 거. 예. 이거는 3년 동안 내 이름으로 가입 이력이 없으면 내 주피 보험자로서의 가입 이력이 없으면 다 삭제됩니다. 다 삭제돼요. 그래서 과거에 나는 진짜 20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했는데 3년 동안 와이프 이름으로 가입을 했어. 와이프의 주피 보험자로. 나는 그냥 거기에 플러스 배우자 혹은 네. 누구나 운전을 껴서 들어가 있었네. 3년이 지나면 다시 11Z로 등급이 내려옵니다. 처음으로 네. 처음으로 싹 삭제돼요.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가입을 하시는 게 사실은 안전해요. 어떻게 보면 뭐 헤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걸 생각하시면 그렇습니다. 원래 버핏님께서 그냥 결혼하지 않는 게 답이라고. 에이. 이건 항상 그렇고요. 네. 했다고 가정하고 그렇군요. 한 걸 어떻게 했잖아. 한 걸 미룰 수는 없잖아요. 야, 난 오늘 몰랐던 걸 너무 많이 알았네. 나 그죠. 뭔가 이상하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복잡한 것들이 있으니까 또 다시 정리만 한번 자, 해줘. 정리만 합시다. 정리해줘. 네.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거 정리해줘. 그러니까 제가 제일 기억 남는 건 네. 사고 나면 일단 무조건 보험으로 하자. 네. 웬만하면 돈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차도 빼지 말고. 그 나중에 그게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그때 돈 주고 보험회사에 돈 주고 그냥 없었던 걸로 하면 되니까. 웬만하면 그냥 보험으로 하자. 나 그리고 네, 웬만한 보험 처리하고 예. 시간 내서 계산해보고 보험 처리 안 할 거 그랬네 싶으면 다시 보험 처리 안 하는 걸로. 토해내면 된다. 토해내면 보험회사에 토해내면 된다. 네. 그리고 또 킥보드 자전거 확 부딪혔으면 무보험차 상해. 무보험차 상에도 웬만하면 가입해두면 가입하고 그거 좋다. 된다. 용도가 꽤 있다. 그렇죠. 특히 저처럼 비싼 차 타고 다니는 분들은 꼭 해라. 진짜인 줄 안다니까 자꾸 얘기하면. 이렇게라도 좀 진짜로 믿게 해보자. 다 소문났어 지금. 15년째 카니발 타고 다닌다고. 얼마나 지저분한지 아닙니까? 남의 차 특히나 렌터카 운전할 일이 있다. 네. 여름에 나는 해외여행 못 가도 제주도는 꼭 가서 제주도 가면 렌트해야죠.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 특약을 반드시 가입하되 네. 하되 이게 보험사마다 가입 가능 시기도 다르고 요건도 다르니까 꼭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가입을 하셔라.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차량 그러나 손해 이게 특약. 좋다고 보험료 비싼 걸 가입할 수는 없으니 그렇죠. 자동차 보험 가입하실 때는 그냥 싼 거 가입하시고 네. 내가 내일 어디 휴가로 가서 렌트카를 몰아야 된다. 네. 그러면 운전대 잡기 하루 전까지 네. 내 보험사에 전화해서 네. 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 특약 예. 그리고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이거 하면 된다. 이거를 두 개를 다 가입하든 네. 이거 두 개 아니면- 해도 한 4만 원 정도 한다 그랬죠?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 렌트카에서 빌려서 하는 거랑 가격이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네. 게다가 얘는 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물론 몇만 그 원씩 보험료는 냈던 것 같은데. 제 걸 기준으로 얘기해서 저는 무사고 이만큼이라 사고가 많이 나신 분들은 자차에 연동이 되니까 네. 자기 저 사고 요율에 연동이 되니까 좀 더 비싸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도 네. 그래도 렌터카 보험보다는 보험보다는 쌀 거다. 싸고 범위가 넓다. 범위가 넓다. 웬만한 경우에선. 그러니까 렌트카 회사의 자차 보험은 가입 안 하는 게 맞아. 안 할 수 있으면 그거 하지 마시라고 오늘 이거 가르쳐 그렇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정적으로 돈을 어.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린 게 렌트카 보험에 그거는 하루에 막 4, 5만 원씩 하고 그러니까 보험료만. 너무 네. 비싸요. 네. 그래서 한 4, 5일 타고 다니려면 그것만 해도 한 2, 30만 원이에요.
라고모카님이 자동차 오- 라고모카님 또 오셨네요. 김선상님 물가에 계신 안 기자님 추천해 주는 거.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아까 또 뭐였지? 초반에 했던 게 있었는데. 뭐가 있어? 그리고 내 차를 다른 사람이 운전하려고 할 때는 뭘 가입한다고 그랬죠? 임시운전자 특약. 임시 운전자 특약. 그렇죠. 이것도 전화해서 네, 플러스 한 명 늘어나요. 그러면 그 사람을 지목할 수도 있어요. 네. 아니면 임시적으로 일주일만 이거 누구나 운전으로 바꿔주세요 할 수가 있고, 예. 아니면 뭐 내가 친구랑 같이 내려갈 거야. 네. 집에 안 가고 어디 놀러 갈 건데 친구가 내 차 운전할 수 있어. 그럼 그 친구의 주민번호랑 이렇게 해가지고 입력하면 되니까 그것도 그 친구가 운전대 잡게 바로 전날까지. 전날은 하셔야 됩니다. 전날에는 가입을 하셔야 된다. 알겠어요. 보통 사고 내고 가입하는 분들이 많아서 전날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고 내고 가입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네. 아무 소용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운전자 보험 특약도 자동차 보험에 특약으로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1년에 한 3, 4만 원 정도. 운전자 보험. 네, 전혀 다른 거긴 한데 그건 뭐 저 사고 나면 뭐 형사 합의금 내주고 뭐 그런다는 그런 거죠. 것들. 그거 한 달에 10,000원씩 내면서 가입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한 달에 10,000원이면 1년에 12만 원이잖아요. 자동차 보험에다 가입하면 내 차 운전하는 누구나 전부 다 해당이 되는데 1년에 한 4만 원? 뭐 이 정도. 운전자 보험을 따로 가입하지 마시고 예. 굳이 가입하실 거면 자동차 보험 보험에 가입할 때 넣으셔라. 운전자 보험 특약을 넣으면 똑같다. 네. 따로 가입하시면 따로 가입시킨 보험 설계사님께 드려야 될 돈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비싼 다른 거죠. 특약들이 막 껴 있어요. 음. 쓸데없는 뭐 골절 특약. 저는 이거 가입 안 합니다. 제가 사고를 냈으면 그냥 제가 형사 합의금을 내면서 아니 나도 처벌을 받아야지. 내가 뭐 잘못해서 사고를 냈는데 형사 합의금도 보험금에서 내줘. 네. 뭐 치료비도 다 내줘. 그럼 난 뭘 잘못한 거야? 저는 그걸 내줄 돈이 없어서 네. 형사 합의금? 형사합의금을 내줄 돈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저 그냥 가서 살다 올게요. 이러면 죄송한 마음은 있지만 이분한테는 뭔가를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보험이라도 처리하고 그것도 하려면 근데 살아야죠. 그건 정해진 금액이 있죠. 근데 형사 합의금이라고 하는 거. 최대 사망했을 때 뭐 3천만 원 이렇게 정해져 근데 있어요. 그거 받고 합의 안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합의금이라고 그럼- 하는 건 그러면 살다 그분이 와야죠. 만족할 만큼 드려야 되는 건데 네. 그 보험을 가입했다고 해서 그분이 만족할 만큼 보험사에서 드리지는 않아요. 않아요. 그건 이제 살다 와야죠. 네. 벌금도 따로 내긴 해야 되고요. 네.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앞에 또 자선 그건 자상한 자상이 거. 좋다. 아, 자상한 게 좋다. 네, 네. 자상한 사람이 좋다. 그리고 동일증권으로 묵자. 가능하면 결혼- 사고 결혼- 차가 두 대인 차이가 경우에. 나면 예. 결혼을 했다면 그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다지 동일증권이 늘 유리한 건 아닙니다. 뭐 그럼 같이 비슷하게 사고가 안 나고 배우자가 이러면 아닌 경우에도 동일증권을 묶을 수 있어요? 내 피보험자면 아니 내가 주 피보험자로 가입이 되어 있으면 왜냐하면 자녀도 있잖아요. 사실혼도 있을 수 있잖아. 아니 사실혼. 사실혼.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이게 부부냐 뭐 자녀냐 사실혼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느냐 내가 주피보험자로 네. 보험을 하면 계약자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가입되어 있는 주피보험자로서 가입이 되어 있느냐 이 차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뭐 사실혼이라도 그 차에 명의가 조금 섞여 있고 네. 내가 가입했으면 된다 네, 이거죠.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차를 운전하실 것 같은 분의 그 지분은 자동차 살 때 같이 등록해 두시면 좋아요. 그래야지 주피보험자가 됩니다. 제 지분이 없으면 저는 그 사람의 곁다리로 들어가는 거라서 예, 그렇죠. 그래서 아직 결혼 안 했더라도 네.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있으시면 음. 그분 명의를 자동차 살 때 같이 끼워줘라. 같이. 이건 사실상 프로포즈다. 같이 살고 근데 싶다는.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상대방 쪽에서 내 차를 사는데 네 명의를 왜 여기다 집어넣어? 하여튼 3%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다만 이제 집을 사실 때 그렇게 하면 네. 둘 다 다주택자 돼요.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집 한 채, 부인이 집 한 채 이렇게 갖고 있으면 각각 종부세 계산할 때는 1주택 1주택이라 싼데 그렇죠, 그렇죠. 2주택 2주택 살 때도 반반 지분, 뭐 그렇지, 내지는 그렇지. 일부 지분. 2주택 살 때도 섞어서 사면 남자도 2주택, 여자도 2주택.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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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는 괜찮습니다. 네. 자동차는 예,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혼인 신고 했습니다. 혼인 신고. 네. 네.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어렵네. 자동차 보험도 뭐가 그럼요. 1시간 반을 지금 배웠는데도 네. 빠듯하잖아요. 빠듯하네요.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그래서
뭐 어디 다 모아? 자동차 보험 다 모아. 보험 다 모아? 거기 들어가서 네. 셀프로 가입하면 예. 가격 비교 된다. 하나만 더 물어봐도 돼요? 네. 그 제가 얼마 전에 다이렉트 보험으로 가입했는데 네. 왜 하다 보면 요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약은 내가 가입 안 하더라도 네. 금액을 결정할 때 네.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야지 그래서 선택에 뭔가 도움을 그래서 주니까. 그냥 저는 1번, 2번 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한 걸로 그냥 했는데 그렇게 하면 괜찮은 방법이에요? 아니면 내가 먹고 속고 있는 거예요? 글쎄요. 그게 진짜 사람들이 많이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예. 그 사람들이 알고 가입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닐 수 있어서 그럴 수 1번 있겠네. 그거고 2번은 그게 진짜 사람들이 그렇게 가입한 걸까 아니면 보험사가 그렇게 가입해 줬으면 좋겠는 걸까를 생각해 봤을 때는 아마 후자일 것 같아서 본인이 제대로 알고 가입을 하시는 게 다이렉트 보험의 묘미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보험료 싸게 하는 게 네. 알겠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반짝이고 있어님께서 네. 그렇게 집은 섞어 놓으면 나중에 헤어질 때 복잡하다. 진짜 복잡하겠네. 그러니까 거의 프로포즈네. 우리는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네. 하는 셈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보내주시나요? 자, 네.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이러니 참 알겠습니다. 배울 게 고생 많네요. 많이 하셨습니다. 네. 설 명절 잘 보내시고 네. 또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이제 안승찬 기자가 할 말이 좀 있어요? 네, 요 김현 소장님이 해줬던 복잡한 얘기도 저희 3프로 하이라이트에 잘 정리해서 한번 올려놓겠습니다. 글로? 보이시죠? 네. 보이시죠? 3프로 TV 하이라이트 이번 달까지만 무료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돈 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또 뭐 파는 거 있는데 후드티, 후드티, 후드티도 후드티 후드티도 있고, 뭐 맨투맨 네 그런 것도 있고. 있고. 네. 어. 저희 지난번에 했던 부동산 라이브도 네. 곧 내일 정도에 동영상 올려놓을 네. 테니까. 부동산 라이브 강의 신청해주신 네. 33분 감사합니다. 33분 아니잖아요. 막 던져. 자, 또 올렸을 테니까 그때 라이브 보셨던 분들은 다시 보기 하셔도 되고, 아 너무 아깝다, 나 진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구매하셔도 됩니다. 강의 올려놓을 거예요? 네, 강의 올려놓을 거예요. 네. 찢어서 예를 들면 각자 예를 들면 2% 것만 듣고 싶다, 보고 싶다. 그런 가능해요? 건 안 됩니다. 안 돼요? 2%를 보려면 다 봐야 된다. 끼어 팔기인데?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라이브로 바로 이어갈게요. 고맙습니다. 트렌드와 동시에 발생하는 역 트렌드, 카운터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은 오직 한 방향으로 보인다. 이런 한 방향으로 보이는 사고 구조를 가진 게 이제 캐시 휴즈 같은 직선적인 세계관에 거꾸로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거는 아닌 거죠. 그냥 한번 본 거죠. 예. 캐시의 중요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투자 신세계랑 강의 하셨잖아요. 네. 10월, 11월에 녹화하신 거죠? 10월 말에 10월 말. 네. 2달 정도의 이격이 있는데 장은 그때 분위기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바뀌어 많이 있어요. 나왔죠. 네. 그거 주워 담고 싶은 말은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아마 보시면 뭐 그렇게 지금 상황하고 많이 다르시진 않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